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무안 공항에서의 사고, 여기에 어떤 한국적 대형 사고의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엔진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착륙에 실패하며 공항 담벼락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탑승객과 승무원을 비롯한 181명 중 2명만이 구조되고 179명 전원 사망 추정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그 다이나믹에 놀란다고 하는데, 상습 범죄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또 그것이 실패가 되고 또 그것을 상습 자범이 내란 혐의로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잡으려고 드는 톰과 제리를 연상시키는 이 박진감 넘치는 한국 사회를 또다시 증명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형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번 사고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대형 사고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그 어떠한 사고 원인들이 알려지기 전에는 조용히 그들이 진상조사와 그 어떤 사고 수습을 할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하고 공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서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계가 너도 나도 나서서 국민들을 위로한답시고 정치적인 영향 혹은 정치적인 이용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의 난동에 그 국민들도 당파로 나누어 가지고 부하내동하면서 서로 책임 문제니 사고 원인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익으로서 존재하는 그 언론이라 할 수 없는 삐라들도 앞다투어서 국민들을 속이거나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에 큰 원인도 없지만은 그 원인의 간단한 원인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으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정치인들이 설치니까 그 정치 이익에 의해서 그 사건이 발표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진상 발표를 믿지 않고 음모론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의 대형 사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장 저급한 언론인 MBC는 비행기 조종사가 민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선 흔적이 있다. 아직 뭔가 모르는데 어떤 예선 흔적이 있습니까? 항로를 이쪽으로 가면 민가인데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 비행 조종사의 피눈물 나는 고민의 흔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그 영웅 만들기에 나서고 있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비행 조종사가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는 흔적이 보인다면서 면죄부를 주든가 혹은 영웅 만들기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보도 아나운서가 사망자가 늘어나자 울먹이기까지 하는 쇼를 연출하기 바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형 사고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거나 이미 이런 사고를 예상했다고 하는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회적인 징후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와 사회적 분위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에 의한 대형 사고라는 이런 비난을 그 정치꾼들이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놈들이 이 진상을 묻어버리고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연속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혹독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치꾼들을 혹은 정치인들을 완전히 물갈이하거나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2년 내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공감하고 있는 SNS의 댓글에서 보인 이번 사고의 징후, 즉 사고 외적인 공통점도 몇 가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연한 공통점에서 그 어떠한 필연성, 이런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경종과 함께 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정한 어떠한 반성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근간에 일어난 대형 사고는 사고 내적으로는 필연적이고 위험 요소가 많은 주요 지점을 놓치는 그런 사고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그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맹골 수도 앞이라는 아주 위험한 지역을 초보 항해사에게 운행을 맡겨 놓았다는 것이고, 이태원 사건은 할로윈 데이라는 그 이태원의 지역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할로윈 데이의 본거지인 이태원에 군중들이 몰린다는 이런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번 무한 항공 사고도 지금 연말 연시 혹은 들뜬 이런 시점에서 어떤 무엇을 위험한 요소를 소홀히 했다든가 실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분명한 어떠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사고가 정쟁이 치닫는 지점에서 이 사회의 문란, 리더십이 혼란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파적으로 그 전라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것이 우연이든 우연이지 않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쟁이 치닫는 지점이라는 것은 세월호 사건은 대선이 끝난 후 자유우파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 대선 불복의 징조를 보이면서 인내하고 있던 공산 좌파들의 그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었고, 이번 무인공항 항공기 사건 또한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 당선 불복과 저항 지점에서 탄핵 소추다, 비상계엄령이다, 혹은 내란 혐의다라는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선한 당파의 본거지인 전라도에서 일어났다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의 피해 가족 그리고 유가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전라도 진도 앞바다이고 이번 항공 사건은 전라도 무안공항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출발한 지역은 경기도인데 거기에 피해 가족이 어떻게 됐든지 반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우연이지만은 경기도에서 탄 배에 왜 전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고 있었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고는 착륙지가 전라도니까 그 지금 피해 가족도 전부 다 거의 한 7, 80%는 전라도 지역민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여기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젊음과 진보의 상징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의 저항 정신이 그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다문화 혹은 여러 가지의 외국에서의 소수 인종들이 몰려들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곳이다. 즉 전라도는 아니지만은 그 진보 혹은 공산 좌파의 당파 지역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지역은 그 어떠한 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 출신이 통계 등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유가족 중에서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사고를 부풀리거나 정치적 이용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전라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됐든지 그 요즘 근간에 있는 대형 사고는 어떻게 됐든지 피해 어떤 입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전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광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광분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든지 이런 사고는 사고에 그치지 않고 정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피근한 예로 문재인이가 남긴 추모사 미안하다 그러나 고맙다라는 이런 괴상한 추모사를 남기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고마움을 위해서 너희들을 희생시켰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과 과정에서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경과 과정을 갖추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음모와 저주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는 그 위험 지역, 필연적으로 조심해야 될 일들에 인해서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고가 날 지점에 사고가 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사거리에서 신호체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혹은 도로의 어떤 곡선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지역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내고 가는 그런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고가 전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필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전라도 사람들이 광분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고를 사고로 그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세 번째, 큰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면서 그 정변에 업무적인 요소를 정치인들이 발언한다는 겁니다. 고맙다. 너희들을 희생시켜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이상한 추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과 과정을 경험한 정치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소재로 쓰기 위해서 날뛴다는 겁니다. 사고는 사고에 집착하면서 사고 원인과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산 좌파는 지금 의회 독재를 믿고 벌써 국민들의 주댕이를 막아서 마지막 넋두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쓸데없는 추측이나 음모 혹은 지역감정 그리고 공산 좌파들을 불편해하는 발언이나 유튜브 그리고 SNS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공간 협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 사고는 사고로서 원인과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정신은 사라지고 정치의 이용물로 전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정치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상을 밝힐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그 어떠한 진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전라도는 이런 사고를 정권 찬탈의 도구로만 소모시킬 것인가? 또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지켜봅시다. 기억의 장소라면서 그 세월호 사건을 대형 참사를 막는 기회로 삼으면서 힘을 쓰겠다는 그 지난 세월호 등의 대형 참사의 유가족들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정치에 소모를 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무안공항 사건의 피해 유가족들과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의 피해 유가족들 그리고 당파성을 가진 공산 좌파들의 모스크바인 전라도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번 무안공항의 사고를 정치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강력한 대응과 비난과 비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건은 사건으로 내다보는 이런 선진화된 의식을 가져야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아프리카 국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 미개한 백성들, 혹은 이 백성이라 해야 돼요. 아직 봉건적이고 당파에 휩쓸리는 국민을 봉건적인 백성이라 불러야지 어떻게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허무한 사고에 대해 분개하면서 이것을 정치적 이용에만 광분하는 바보 같은 국민들의 이 정치 과잉을 비판하면서 어떻게든지 시민의식,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시켜서 이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정치 과잉이 일어난다면 이 대한민국은 망해야지 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무안공항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다짐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